안녕 영민아. 자, 안녕. 427번 바로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하고 3번만 하고 2번, 4번은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네. 1번 CD분의 AB 이게 뭘까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CD분의 AB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인 I를 입사각의 사인 값을 거기에 있는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뭐분의 뭐예요? A5분의 AB. A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인 R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D5분의 D5분의 CD. CD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분 A5하고 성분 D5는 사이즈가 똑같죠? 원의 반지름. 그럼 뭐 CD분의 AB는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CD분의 AB는 D5하고 A5가 같으니까 결국 뭘 뜻해? 사인 R분의 사인 I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매질. 이게 N 1, 2라고 해서 썼던 거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맨날 답을 뒤집어 써. 그래서 실수할 때 실수 아니야. 맨날 뒤집으면서 실수래. 응? 실수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라고 알겠지? 여러분들 영재고 입시 자체가 요즘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좀 쉬워졌고 전반적으로 많이 쉬워졌거든. 서울도 마찬가지. 옛날 4년 전, 5년 전 서울하고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서울에서 물리가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혹시 알아요? 1%. 응? 새끼 죽을래? 서울에서 물리가 70%? 우와. 이야. 나머지가 10%씩. 오 좋은데요. 아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학생은 10% 그때 그래서 서울은 수학 10%. 수학하고 물리만 잘하면 갔어요. 우와.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어린 애들 있잖아요. 조기졸업해서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수학만 잘해도 뽑아요. 수학만 상위 한 20% 돼도 뽑았다고. 왜? 원래 서울은 그래. 지들 마음대로 뽑으니까. 그런데 5년 전인가 아무 얘기도 없이 물리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아니 70%가 물리가 나왔었는데 아무 사전 고지 없이 물리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냈다고. 서울에서. 그래서 그 해년도 서울 본 애들이 딱 시험지 보는 순간 뭐야 씨 말이 안 되잖아. 물리가 7 나머지 1 해가지고 전체 10을 맞췄는데 물리가 하나도 안 났다고. 그럼 나머지 매일 버렸으면 해야 어떻게 돼요? 돼요. 어? 나머지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졌지 뭘. 그때 현우가 봤어야 돼. 진짜로 그랬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서울도 4개 과목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워졌어. 옛날 서울은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 나머지 과목은 비슷해. 물리가. 지향만 나면 재밌겠다. 물리가 심하게 어려운데 요즘 서울 문제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디테일을 살려야 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려면 시간의 압박도 있어. 그리고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디테일을 살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합격률이 높다고. 오케이? 꼼꼼해지라고. 알겠지? 우와. 그지 새끼.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되고요. 3번. 이 실험에서 반원형 모양의 물통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반원형 물통을 사용한 이유는 반원형을 사용했고 거기다 뭐 원의 중심에다가 빛을 꽂았다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고? 굴절이 일어났겠죠? 근데 여기서 나갈 때 여기서 또 굴절이 일어나게 되면 뭐 한다고? 각도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 여기서의 경계면은 원의 중심하고 어떻게 될 거야? 수직으로 이루겠지? 그럼 여기서 입사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법성가 있는 거라고. 입사각이 얼마라고? 0. 그럼 굴절각도 얼마? 0. 그래서 각도 이 반원형 물통에서 빠져나갈 때 굴절하지 말라고 반원형 물통을 사용하게 된 거라고. 오늘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27번은 해결했고요. 32번으로 갑시다. 그만해. 자, 32번을 보시면요. 432번. 여러분 지금 뭐가 줬어요? 지금 그림에서 경계면을 줬고 파면을 줬죠. A, B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파면. 그런데 여러분들 파면이 주어지면 이건 파면이래요. 파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려요. 뭘 그리라고? 또 다른 판을 그려요. 또 다른 파면을 왜 그래? 수직하게. 여러분 파면과 진행 방향이 뭐예요? 수직이에요. 그럼 요 파면과 수직하게 그 요거지. 요거랑 나라랑 여기다 하나 거주라고. 그럼 그게 뭐라고? 진행 방향이라고. 그래놓고 뭘 따지라고? 법선을 그려내라고. 그럼 요게 뭐가 된다? 입사각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가 입사각 I면 어디가 I냐? 여기가 I가 되는 거냐?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요놈하고 요 두 번째 파면하고 뭐하게? 수직하게 선을 거두자고. 여기서 예 수직하게 대충 거.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가 요 각이 뭐가 되는 거라고? 굴절각 R이 되는 거지. 그럼 어디가 R이 되겠냐? 여기가 R이면 여기가 90만에서 R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R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B,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A 다시점, 여기가 B 다시점이라 얘기했잖아. 그럼 뭘 구할 수 있다고? sin I 값이 얼마예요? sin I 값이. 응? sin I는 뭐 분의? A, B 다시 분의 네. B B 다시가 되는 거고요. 우와. 우와. sin R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 B 다시 A, B 다시 분의 A 다시 A 다시가 되는 거잖아. 지금 구하라는 건 뭘 구하래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골절이니까 N, 1, 2 요게 sin R분의 sin I니까 요거 분의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A, B 다시가 지워질 테니까 A 다시 분의 B 다시가 답이 되는 거죠. 네. 맞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 말? 뭐라고? 너 남친 8명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자꾸 딴 얘기 할 거야? 딴 얘기하는 애들 쫓아내버려요. 안 돼. 떨면 끝. 야, 잠깐만. 때려요, 일러요, 쫓아내요. 왜 자꾸 나 의지를 니들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 응, 내가 알아서 할게. 야, 너는 위. 잘생겼다. 오, 그쵸. 잘생겼죠. 지가 맨날 하는 말인데. 너는 못생겼다. 야, 저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닐을 써서 봤을 때 뭐라 해야 될까? 좋아 보이는 느낌이 없거든. 현우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 어우 쓸 수는 없지. 현우가 저거 개 띠껍게 생겼다. 아니,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제가 언제 띠껍다 했어. 현우가 저거 개 띠껍게. 그래서 그거는 언제 지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고. 근데 저 띠껍다고 한 적 없는데. 너 띠껍다 했어. 얘들아 그냥 주먹으로 해결해. 왜 좋은 주먹 냅두고 말로 하고 난리야. 저 나홀로 집에 더 똑같아. 야. 야 너무 심하잖아.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도둑이 훨씬 너 집에. 야 집 나가. 아니 집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엄마가 나보고 나 홀로 집에 나오는 도둑처럼 생겼. 큰애 작은 애 몰라요? 둘 있어. 대머리. 아 작은 애. 큰애는 되게 얼빵하게 생겼거든. 작은 애는 되게 사악하게 생기고. 정확하게 생겼어. 약간 사악하게 생겼잖아. 씩 웃으면서. 이선순이 그거네요. 433번 볼게요. 그만 떠들어. 아우 시끄러. 다음 그림은
1번 이거 답이 틀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잠깐만 제가 답을 써볼게요. 1번의 답은 200Hz고요. 네. 여기 제가 답지 수정해야 함 하고 나는 답지를 수정했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답지를. 근데 다른 답지를 또 목동에서 받았을 때 거기 수정을 안 한 것 같아. 5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미터 3번은 루트 2 4번은 루트 2분의 1 답지에 저렇게 안 돼 있어? 네. 3으로 돼 있어. 이게 답이야. 이야. 갑자기 나중에 적혀 있는 사람. 이게 답이라고. 얘기했잖아. 답지가 꽤 오래전부터 이 책을 썼는데 잘 안 고쳐. 귀찮아서. 같이. 나는 내 거 쓰는 건 고쳐놨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받은 게 그거라서 또 그렇게 됐지. 자, 그럼 질문 설명해. 안에 말아. 네. 오케이. 왜 하나 했어? 434번 해볼게요. 이야. 이야. 434번 보시면 자 일단 뭐가 나와요? 광섬유가 나오네. 광섬유래요. 광섬유. 자 전반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전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전반사를 한다 얘기했죠? 네. 첫 번째가 뭐였죠? 굴절률이 큰 곳에서 그렇지.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들어갈 때 거꾸로는 안 돼. 굴절률이 크다라는 것은 속도가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느리네.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갈 때 속력이 빠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각이 커진다 그랬죠? 그럼 굴절각이 당연히 커져야 많이 퍼지면서 굴절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굴절률이 크고 속력이 느린 애들을 보고 무슨 매질이라 부른다고? 밀한 매질이라 부른다고. 뭐라 부른다고? 밀한 매질. 이런 게 다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셋 다 같이 기억하시라고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똑같은 말이야 이게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된다고? 임계각보다 크면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케이. 이 조건 가지고 따지는 얘기예요. 그럼 1번 광섬유 내부에서 진행하는 빛이 전반사하기 위해서는 세타가 만족하는 조건. 이거 1번은 뭐겠어요? 그냥 이거 써달라는 얘기잖아. 뭐가? 입사각이 뭐? 임계각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된다고? 임계각에 대해서 식을 한번 써보자고. sin IC라고 쓸게요. 임계각으로 들어갔을 때 굴절각은 얼마예요? 90이 되겠죠? sin 90 은 n1분의 n2. 그래서 임계각의 sin 값이 뭐라고? n1분의 n2잖아. 맞아? 맞아. 그럼 뭐라고 써? 입사각이 뭐보다 크면 된다고? 임계각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sin 세타가 뭐보다 sin IC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결국 뭐가 된다고? n1분의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저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2번을 봅시다. 2번은 뭐 하래요? 그 그림에서 뭘 구하는 거지? 그럼 그림을 그려야겠다.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렇게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2인데 어디로 들어갔어? 가운데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서 절로 가서 어이씨 자 이렇게 갔거든요. 자 뭘 따지려는 거예요? 자 법선 그려야겠죠? 여기가 세타 제로네요. 그리고 어디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네요. 여기가 세타, 그지? 그럼 요거 뭐예요? 요게 굴절각이죠? 네. R이죠, 맞아요? 그러면 저거 세타 제로로 들어갔을 때 굴절각이 입사각이 세타 제로일 때 굴절각이 얼마였다고? R이었단 말이야. 문제도 주어지진 않았지만 얘 굴절률이 N 제로라고 주어졌고요. 저걸 가지고 스넬 법칙 한번 써봅시다. sin
R분의 사인 세타 제로가 뭐랑 같은 거예요? 굴절률 갖고 쓰게 되면 뭐분의 뭐? n 제로분의 n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타 제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세타 가지고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세타 제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임계각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로 바꿔야 될 것 같지? 여러분들 R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이 뭐라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맞아? 그럼 여러분들 요 사인 R을 뭘로 바꿀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코사인 세타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제로 n 제로분의 n1. 그런데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 사인 세타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요거를 뭐로 바꾸자? 사인 세타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럼 사인 세타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루트 아이고 귀찮아. 1마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제로가 n 제로분의 n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러면 세타 제로 대신에 어디 갔어? 예. 사인 세타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n분의 n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왼쪽 항이 사인 세타 제로가 넘어갈 거죠 일로.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죠? n 제로분의 n은 써놓을게요. 곱하기 얘가 넘어가면 n 완분의 루트 n1 제곱 빼기 n2 제곱이 되나요? 왜 많이 쉬워지죠? 따라서 사인 세타 제로는 n 제로분의 루트 왜 갑자기 대문제가 들어주세요? n 제로분의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아우 귀찮아. 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요쪽은 여러분들 영재학교 문제들은 보통 과목 간 통합, 융합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잘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수학하고 물리는 엮기가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요쪽 거 가지고 삼각비 가지고 따지는 것들 잘 하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물리하고 생물하고 엮으면 뭐가 있을까? 물리하고 생물. 그 물이요. 단면적으로 그냥 계산할 수 없지 않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 뭐 이거 뭐냐 자 대고 손 잡고 있다는 거 잡는 거. 그럼 자유낙하 그다음에 말이 진짜 말이 나왔던 거야. 오징어. 아 진짜. 오징어요? 거대 직사 끌기. 오징어가 먹물을 쭉 뿜으면서 튀어나갔어. 작용 반작용 그다음에 오징어에 대한 뭐 지분 주면서 무수신경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 진짜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 이거는 계속 나와. 아까 그때 이거 떨어뜨린 거 있잖아. 과목 간 통합이라는 걸 되게 열심히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리고 과목과 통합이라고 하는데 전혀 제시문이 달라. 근데 되게 이상하게 엮으려고 많이들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능에서 나왔던 거예요. 수능에서. 야 그거 가지고 할 때는 딱 카드 사이즈 갖고 하는 거야. 카드. 카드는 절대 못 잡아요. 예측샷을 하기 전에는. 예측샷. 얘야. 그 높이부터 이제. 저희는 엮는 거 진짜 잘해요. 야 그걸 못 잡으면 그게 사람이냐? 아니 이 높이에서 시작해야지. 잡았어요. 사람이에요. 내가 바보야. 사람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그럼 문장은 잘해요. 안돼. 내가 해줘 안돼. 안돼. 생각보다 어렵다. 뭐 하는 거야? 네가 하면 안 됐어. 네가 하면 안 되지. 네가 하면 안 되지. 네가 하면 안 되지, 현승아. 얘들아 그만해. 학생들 혼자 해봐야 그만. 그만. 435번 볼게요. 435번 두 문제 나왔다.
뭐하냐? 오른쪽 그림같이 두께가 D이고 공기에 대한 굴절률이 N인 평평한 유리판이 있다. 그 유리판을 통해서 바로 밑에 마룻바닥에 있는 물체 P를 보면 물체 P는 얼마나 떠올라 보이겠는가 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공기 중에서 움직일 때는 떠오르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 어디고 유리의 두께인 D만큼만이 왜곡이 생길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원래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델타 H는 결국은 원래 D처럼 보였던 거잖아요. 원래 길이가. 그치? 그런데 이 겉보기 깊이 해가지고 굴절률이 N인 놈은 뭐야 깊이가 얕아 보이겠죠? 굴절률 나는 것만큼 얕아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럼 저거 정리가 답이에요. 그래서 얼마라고 통분하면 N분의 N마 1 D가 답이 되겠죠. 435번 해결했고요. 437번 볼게요. 우와. 우와. 43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수족관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1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물의 굴절률 3분의 4. 사람이 보는 물고기의 속력은 얼마로 보이겠는가? 자, 수족관이 있고 이 앞에 사람이 수족관을 보고 있는 걸 그걸 위에서 본 모습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뭐가 물고기가 물고기 어떻게 그려? 띡 이렇게 그리면 되나?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서 맛있겠다 뭐야? 맛있겠다. 물고기가 움직임이 느껴져요. 귀여워. 생동인가? 너무 귀여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야, 수족관에 니들이- 갇혔어. 니들이 더 귀여워. 아 귀여운 건 이해는 돼. 평소에 물이 없나? 형은 귀엽지. 오케이. 손 넘지 마. 채윤 A 눈에 채윤 아, 채윤 A 눈에는 귀여워 했지. 큐티 뽀. 오 모자. 아 그럴 수 있지. 왜 그래 현승아. 야 사람이 아닐 왜 수도 있지. 그렇게 왜 살아? 그래? 왜 사람이 그렇게 아닐 수도 있지. 사람일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살아? 사람이 아닐 수도 네 눈에 있잖아. 그등에밖에 사람은 안 보이잖아. 얘네 이상해. 그만하자. 자, 여기서 물고기가 물 속에서 얼마의 속력으로 1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사람이 보면 얼마의 속력으로 보이겠냐라는 거죠. 야, 이거 찍어도 맞히겠다. 지금 3분의 3. 4분의 4분의 3이지 현승아. 와 진짜 뭐하는 어, 거야? 더 빨라 보이면 이상하잖아. 자, 한번 얘가 10초 동안에 헤엄쳐 왔다라고 치자. 지금 요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15m였죠. 네. 그럼 10초가 지나면 얘는 어디에 와 있어요? 5m. 5m 되는 곳에 와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요게 10m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우와. 맞아? 그럼 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따져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처음에 사람이 봤을 때 물고기, 사람은 이 앞에 뭐 붙어 있다고 치자. 이 물고기가 지금 얼마? 15m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죠. 겉보기 깊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사람이 처음에 봤을 때 이 물고기는 얼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냐고. 처음 위치가. 겉보기 깊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굴절률분의 물의 깊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로 보인다고? 처음에 3분의 4야? 3분의 4분의 15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로 보이는 거예요? 4분의 45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럼 나중 위치가 되면 얼마 위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4분의 15. 3분의 4분의 5가 되니까 4분의 15m만큼. 그러면 몇 초 만에? 10초 만에. 요거 뺀 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치? 그럼 V 다시는 어떻게 될 거예요? 10분의 얼마라고? 이것도 빼면 얼마예요? 4분의 30. 4분의 3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로 보인다고? 4분의 3으로 보이겠죠? 우와. 맞아. 네. 근데 이런 이유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굴절률 때문에. 굴절률이 그 속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굴절률이 3분의 4면 이랬던 속도가 4분의 3으로 보이겠지 뭐. 그지? 자, 그래서 437번은 저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다 했고 지금은 뭐 할 거다?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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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을 칠판에다가 사주세요. 체스 아이스크림 그리면서 아이스크림 놀아요. 같아요. 내용 설명을 저도 해야겠어. 아니 어쩌다 아이스크림. 나도 저희 파동 어제 했는데 내신 그저께 했어요. 숙제네. 뭐? 그저께 파동했어요. 안 해도 뭔 소리야? 그저께 파동했어요. 알아듣게 얘기해. 화요일 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442번부터 469번까지가 숙제예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줄이려고. 와. 그럼 449분까지만 해도. 자, 여러분들 페이지 319쪽 보실까요? 저기에서 365일 배송을 합니다. 319쪽을 보시면 얇은 막의 간섭이 나오죠. 네. 이 얇은 막의 간섭은 안 풀 거예요. 와우. 이야. 이게 수식적인 것들이 영재고 입시에서는 아예 안 건드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은 다 풀지 맙시다. 거의 없네? 이건 아닌가? 항상 거의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반 정도 날라가. 다 날라갔어. 많이 날라가요. 이중 슬리퍼 하나. 자, 이중 슬립도 이중 제거해 들어. 이중 슬릿도 영재고 입시에서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다 지워요. 알려요. 다 지우시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469번만 하세요. 오. 날아가네. 네 문제인데. 다섯 문제네. 5문제뿐이 안 돼? 다섯 문제인데요? 내 손이 열어졌어. 5문제만 해. 제임스 컴스로. 이중 미쳤다. 나머지 5개.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이 정도면 5분이면 찍겠다. 잠깐만. 찍겠다가 아니라 체 간섭은 영재고 입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섭을 굳이 할 이유는 없어. 근데 간섭이 뭔지 간다 손 치워. 잘라버리겠어. 오, 선생님도 체 교환을 만드세요. 간섭은 야 돈을 갖고 와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전 재산 기부. 전재산이 없어. 예산이 뒤지어. 엄마 거 털어와 이씨. 저 전재산 4만. 야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얘들이 돈을 나한테 갖다 바쳐야 그런 거지. 아니 두 지금 개가 학원 하나 들었어. 드릴게요. 학원에 담임으로서 학원은 돈을 내게 받았어요. 아니야. 저희 학원비가 얼마인데? 아니라고. 여기 강의실 하나 팔아서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였으니까 강의를 내가 팔고. 사야지. 전 엄마는 왜 내가 사야 돼. 아니요, 자. 시리즈에서 꼭동을 이렇게 라이언. 자 시끄러. 다행이에요. 간섭 해드릴게요. 간섭이 뭐예요? 다르고 강의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방해하는 거예요. 간섭이란 말은 모랑 중첩이라고 동일하게 사용돼요. 요즘은 거의 구분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중첩은 모든 파동이 겹쳐지는 거, 합쳐지는 걸 중첩이라 불렀고 간섭은 특별히 동일한 파동이 겹쳐지는 걸 간섭이라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냥 다 간섭이라 얘기해. 그러니까 간섭이 곧 뭐랑 같다? 중첩이랑 같다. 그러니까 중첩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게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두 파동이 겹쳐졌구만. 그럼 간섭이 일어날 때 바뀌는 건 딱 하나예요. 변하는 건. 변화가 생기는 건 딱 하나뿐이 없다고. 저걸 뺀 나머지 맞아. 진폭만이 변하는 거고요. 뭐가 변화가 생긴다고? 진폭 크기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진폭을 뺀 나머지 화장이라든지 주기, 진동주, 속도 이런 것들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 자 그런데 간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강 간섭이라는 게 있고요. 상세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딱 보니까 보강됐고 상쇄됐으니까 보강 간섭은 진폭이 맞아요. 우리 똑같은 파동이 겹쳐졌다고 해보자. 어쨌든 진폭이 2배가 됐겠죠? 진폭이 커질 거고요. 상쇄 간섭은 진폭이 작아질 거야. 똑같은 파동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진폭이 0이 될 거고. 맞아. 그래서 진폭이 저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만났을 때 보강이 되고 어떻게 만났을 때 상쇄가 되냐 이걸 논리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오징어 싫다. 맛있겠다. 다리가 10개.
보강 간섭은 지폭이 커지려면 동일한 모양으로 만나야 돼? 아니면 반대 모양으로 만나야 돼? 동일한 모양이겠죠? 그래서 동일 위상이란 말을 쓸게요. 동일 위상. 동일 위상으로 합쳐지게 되면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요. 반대 위상으로 합쳐지게 되면 뭐가 된다? 상쇄 간섭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점하고 위상이 같은 점, 어떤 점하고 위상이 반대인 점,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 나중 되면 저걸 다 수학적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파동함수 이용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해.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안 해도 문제는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려주면요. 자, 파동을 표현할 때 이렇게 꼴라였다고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D, E, F, G, H, I. 영어 잘하신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위상이 같다라는 말은 나 지금까지 추우네. 위상이 같다라는 말은 힙합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운동 상태를 가질 때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동일 위치에서 여기서 위치는 수직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 위치. 동일 위치에서 동일 시간에 동일 위치에서 동일한 운동 상태를 가져야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의거든요. 그러면 A점과 위상이 같은 점은 어딜까요? E. 위상이 같은 점은 E. C가 안 돼요. C는 왜 안 되냐? 위치는 똑같은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었다 그러면 얘를 모양을 살짝 이동시키면 A는 내려가죠. C는 올라가요. 위치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고? 운동 상태가 달라. 그래서 A하고 C는 위상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E. 그렇지. C가 안 되니까 E. 그 다음에 또 어디? I. A와 E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수평적으로? 파장 람다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얼마? 람다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얼마? 2람다. 그 다음은 뭐겠어? 3람다. 두두두 가겠지, 그치? 그래서 어느 한 점과 파장의 정수배만큼 떨어진 놈은 뭐가 같다? 위상이 같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 요 말만 제대로 이해하면 간섭은 그냥 끝이야. 진짜로. 내가 끝이라고 했잖아, 새끼야. 삶이 끝나고 싶어? 얘를 끝내요. 끝내줘요. 자, A점과 새끼들 틈을 보이면 아주 그냥 수업을 못하게 난리 쳐가지고. 선생님 끝내줘요. Send them to Jesus. 근데 선생님 끝내줘요. 수업을? 수업이 끝내준다고요? 이 3을? 수업이 I'll send them to Jesus. 삶은 달걀. 삶은 민준이 생각나? 우와. 우와. 민준이는 삶의 강자지. 애들을 학원에 오랫동안 가둬놓으면 니들 같은 증상을 보여. 그건 울림반 때. 서로 못 잡아먹어 날리고 시간이 지나면 짝짓기하고 서로 엮고 난리가 나. 오징어는 다리가 10개. 다리가 이렇게 얘네들 분리 들어오면 셋이 나간다고 뭔 짝짓기 안 하잖아 이 새끼야. 너 치마 야 이씨. 짝짓기라며요. 여기서는 생물학적 짝짓기가 아니.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나이가 몇인데 이 새끼야. 지훈아 정광상 지훈쌤이 아니야. 엄마한테 있는 거야? 짝짓기를 해 그랬더니 셋이나가 이딴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보자. 아우 우와. 우와. 너는 사정이 불순한. 너 이름이 재현이냐? 아니요. 김재현이요 김재현. 자
이제 대충 이름은 대강 알 것 같아. 제 이름 제 이름 뭐예요? 아 큰일 났다. 제 이름 뭐예요? 큰일 났다. 윤, 저는요. 제이예요. 시연, 네. 준호. 준호 아니에요? 됐지? 대강 알아. 얘는요? 저는 윤A. 시민, 얘는요? 얘는 진짜 민창. 오. 야, 진짜 뭐래서 뭐야? 얘들아 이게 이미지가 이미. 좀 무난한 애들이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니들은 무난한 애들이 별로 없어. 저 윤A예요. 얘 윤B예요. 오늘 오늘 왔잖아. 솔직히 저희 여준이. 솔직히 저희 성 모르시죠? 얘 걔 누구예요? 김만두게 누구예요? 저 아니었어? 이현승. 아시아. 야 얘는 첫날부터 알았어. 어디였는데? 자 현아 앞에는 누구예요? 이찬. 예. 창호. 오. 잠깐만. 내가 이름을 진짜 빨리 외우는 편인데 목동 애들은 일주일에 딱 하루 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을 거의 못 외웠어 진짜로. 저희 다 아시는 제 이름은요? 윤, 네, 성인 성. 비. 안녕하세요 비윤입니다. 자 A점과 위상의 반대인 점은 어디다? C. G. 그 다음에 G. 그러면 C하고 A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2분의 반파장. G는 2분의 3파장. 그 다음에 2분의 5파장쯤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일반화 시키자고. 파장의 정수배도 맞지만 이거를 얘랑 하면 얘는 뭐야? 반파장의 홀수배. 그럼 얘는 람다를 2분의 2, 2분의 4, 2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반파장의 짝수배면 위상이 같은 거고 반파장의 홀수배면 뭐다? 위상이 반대인 거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간단해져요. 이거 수학적으로 꽤 어렵습니다. 파동 함수로 표현하면.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땐 그것만 알면 된다. 우산 좀 치울지 새끼야. 아우 저 새끼는 그래. 아 진짜 여원이가 그러면 너 싫어해. 자 간섭에서 너 그럼 8명인가 싫어. 간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로차예요. 경로차는 델타라고 씁니다. 경로차가 뭐냐? 어떠한 파동이 이미 점에서 이미 점까지 간 걸 그걸 경로라 불러요. 그 경로의 차이 뭔 소리냐면 여기에 두 개의 파원이 있어요. S1, S2 둘 다 파원이야. 여기서 임의의 점을 찝어요. P점이라고. 그럼 경로차는 뭘 뜻하냐면 일단 경로 차이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절대값을 취할 거야. S1P 빼기 S2P 요게 경로차라고. 그 경로의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됐다. 그럼 같은 모양으로 만난 거야? 아니면 반대 모양으로 만난 거야? 같은 모양으로 만난 거야. 그래서 이 경로차라는 게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으로 나누는 게 그 이유 때문이야. 이럴 땐 뭐가 되는 거라고? 보강간섭이 되는 거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뭐가 되는 거고?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상세 간섭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저 경로차가 얼마나 되나 라는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영재고 입시에서는 경로차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걸 가지고 수식적인 걸로 건드리진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물리 더 배우고 등등 할 때 파동 쪽에서 간섭에서 나온 식들이 꽤 귀찮거든요. 그런데 그 귀찮음은 다 뭐 경로차를 찾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해지는 거라고. 그게 제일 커. 그것만 알게 되면 별거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경로차는 저거 다 라는 걸 할 거고요. 자, 뭘 할 거냐면 이제 정상파를 할 거예요. 정상파는 중요해요. 소리의 기본적인 빛 말고 일반적인 파동의 간섭을 뜻하는 건데 정상파를 설명해 볼게요. 정상파.
여기 가르치기가 되게 짜증이 나요. 왜? 그림 그려야 돼서. 저희는 재밌어요. 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정상과 실험 장치. 정상파가 뭘까요? 정상적이다. 비정상. 그게 가장 마디. 거지 같은 말이야. 대답이야. 비정상. 정상파는 진폭과 주기와 이상한 파동이에요. 이상한 파동. 왜 이상하냐면 우리 파동의 정의는 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파동의 정의야. 그런데 정상파는 파동이 진동은 하고 있는데 이 진동이 제자리에서만 멈춰 있다고. 그 제자리에서 멈춰서 퍼져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파동. 그게 정상파라고. 그래서 이상한 파동이야. 그거. 이 정상파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배운 내용 중에서 보어 원자 모형 아시죠?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 이 기들아.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뭐예요? 몰라요. 푸딩은 톰슨이고 그래 바보야.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마치 행성들처럼. 그래서 행성 모형이라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 당시에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가속도 운동하는 거거든요.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게 맥스웰 이론에 의해서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고. 러더퍼드도 알았어. 그래서 러더퍼드 모형 자체는 만들어질 당시 자체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런데 이게 최선이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 한 게 누가 한 거야? 보어가 한 거야. 대단하다. 이 보어가 정상파 이론을 가지고 특정 공간에서 에너지가 빠져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거기에 적용시켜서 한 거라고. 정상파는 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라고. 자, 그래서 정상파는 뭐냐? 동일한 두 개의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간섭을 일으킨 결과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에요. 정지한 모양의 파동이란 뜻이야. 정상적인 파동이야 라는 개소리하지 말고. 비정상파. 그러지 말고. 얘 자꾸 삐고 나가. 자, 정상파는 그래서 똑같은 두 개의 파동에 지속적으로 그래 그거 지속적으로 간섭을 일으키면서 자,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낑낑대지 말고. 찡찡대면 구동이가 도와주러 올 거예요. 비정상투성이 집단. 너도 너밖에 정상이 없다. 7명이 더 정상이 나밖에 정상이 없다. 8명 안 됐어. 거의 3명. 0명이야 0명. 자, 여기서 파란색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여기서 초록색 파동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몇 초 때? 0초 때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구할 거예요? 4분의 1t. 주기의 4분의 1만큼이 지났을 때는 한번 볼게요. 이 뒤쪽에서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밀려오는 거야. 반대쪽에서 쭉. 네. 그러면 파란색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 파장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마루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초록색은 어떻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저 둘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진폭이 2배가 돼서 이렇게 될 거야. 합쳐진 부분만 보면.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고 4분의 2t가 지났을 때 또 그려볼게요. 4분의 2t가 지나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초록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분의 1t일 때는 무슨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요. 4분의 2t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상쇄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4분의 3t를 확인해 볼게요. 해보기도 전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 보강이 일어난다는 건 대충 알겠죠, 느낌상. 자, 그려보면 여기서 자, 이렇게 됐겠죠? 초록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딴 거 보지 말고요. 빨간색만 보세요. 합쳐질 때는 빨간색만 보이는 거거든요. 빨간색만 봐. 그러면 이렇게 됐던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게 정상파라고. 동일한 두 개의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섭을 일으키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파동이 만들어진다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진폭이 아래로 최대, 0 위로 최대. 진폭이 변화가 제일 크게 만들어낸 지점이 있거든요. 이 지점을 뭐라 부른다? 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0, 여기도 진폭 0, 여기도 진폭 0이죠. 어떻게 어떤 시기에 만나든지 항상 진폭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마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인접한 배와 배 사이의 간격은 몇 파장? 반파장이고, 인접한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은 몇 파장? 반파장. 배와 마디 사이의 간격은 몇 파장이다? 4분의 1 파장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동일한 두 개의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제자리에서 흔들리기만 하고 퍼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정상파라 부른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이 정상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의 진동이에요. 줄을 이 악기 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건드리는 거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 음악 못하는. 자, 줄의 길이가 L인데 되게 짱짱한 줄인데 얘를 살짝 잡았다가 당겼다고 놓으면 위아래를 흔들리게 돼요. 그럼 위아래를 흔들리고 있는 것만 보이게 되거든. 양끝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니까 뭐예요? 마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요쪽 줄로 넘어가는 줄의 파동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파동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지속적으로 뭘 일으킨다고? 간섭을 일으킨 결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상파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기본 진동이라 얘기를 해요. 자, 기본 진동일 때 여기 마디니까 L 값이 얼마라고? 반파장이라고. 그런데 똑같은 줄을 가운데 정가운데를 손으로 눌러 놓은 상태에서 튕기잖아. 그럼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모양의 정상파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 기본 진동의 모양이 몇 개? 하나가 더 있죠. 이건 뭐라고 본다? 2배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현악기는 다 기본 진동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기술적으로 2배 진동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 자, 어찌됐든 L 값은 이걸 람다 완으로 할게. 이게 L이면 이건 몇 파장이에요? 여기가 마디, 여기 마디, 여기 마디니까 마디 반파장 또 반파장이니까 L 값이 얼마라고? 파장이 되는 거예요. 자, 3배 진동도 그려보게 되면 띡띡 집어넣고 그리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뭐라 부른다고? 3배 진동이라 얘기하고요. 이때는 L 값이 얼마가 된다고? 2분의 3 람다 3가 되겠죠. 람다 1은 얼마예요? 이면
2의 람다 2는 2 L 3분의 1 람다 3는 3분의 2L이죠. 람다 N은 n분의 2에 n분의 2L로 일반화시킬 수 있죠. 자, 우리 그리고 앞에서 뭘 배웠냐면 줄에서 파동의 전달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배웠어요. 뭐라고? V는 루트 뮤분의 T라는 거. 그리고 파동의 속도식을 나타낼 때 V는 뭐? F 람다라는 식이 있잖아. 그치? 이 람다에다 이걸 집어넣을 거고요. V에다 이걸 집어넣고 F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FN은 뭐가 된다? 람다 넘어가니까 이게 뒤집어지겠죠? 2L분의 N 루트 뭐가 된다? 뮤분의 T. 이 F가 여러분들 F가 진동수잖아. 진동수가 크다라는 건 뭐 음이 높다는 얘기죠? 그 줄에서 고음이 되기 위해선 줄의 길이가 짧아야 되고 가는 줄이어야 되고 팽팽할수록 진동수가 높다, 고음이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되겠죠. 맞아.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잘 건드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오케이? 현의 진동이 제일 중요해요. 현의 진동이. 그래서 현의 진동 가지고 일반식, 그 다음에 현악기. 고음이 되기 위한 조건, 줄의 길이가 짧을 때, 가는 줄일 때, 줄이 팽팽할 때 고음이 된다는 거. 오케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실 분 쓰시고요. 아 힘들어. 싫어요. 반의 진동도 해야 돼.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저 그때 내신 갔었는데 저는 하겐다즈로. 얘야, 나는 그때 새끼 개번 얻을 건데 아이스크림 어디 처먹어 새끼야. 수업이지. 저녁 시간에. 아저 그때 1교시만 뺐어. 저 그때 내신 갔었는데 저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으로. 너무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아니잖아. 아 있어. 튀김 속에 아이스크림 들어가 있고 아이스크림 녹지 않고 튀기게 하는. 아니 빵가루 그 빵가루 묻혀가지고 하면 아이스크림 말고 NHCO3나 NH-CO3와 그거 라이젠 브로스터 근데 저 맞아 그거 라이드 브루스 분기부 상황이 자 여기 지워도 되죠? 지워서 어 누가 얘들아. 마시멜로 감싼 아이스크림을 이거 용이 야 경찰 불러. 해가지고 얘 잡아가라 그래. 유동이가 나가줘요. 연수가 촉이나 사지 말아. 왜 자꾸 없는 기동인 자꾸 주라니야. 그럼 수박을 5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 뭐야? 다리가 아까 오직으라고 그랬다고? 네. 아유 진짜 짜증 참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자 그래서 현의 진동은 했고요. 관의 진동 합시다. 이기가 잘했어. 내 생각하다가 왜 올해가 문제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네 여러분들이. 그니까 얘들아 조용히 좀 저희가 하자.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뭐야 새끼야. 야, 왜 나라를 건드려 새끼야. 성대판 일반화에 오라. 자 너만 죽는 거 아니다. 관의 진동 봅시다. 관의 진동. 안 그래도 나라가시 꼬라지가 그래서 심란해 죽겠는데. 오, 자 정치적 발언? 아니 편적이야. 정치적 발언이 아까 정성팔 우리나라는 나라 꼴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정치적 색깔. 그건 뭐야? 선생님이 아까 정성팔 설명할 빨간색 이었던데요? 맞아요. 자 관의 진동.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관에 빨간색이 크게 중대도던데. 두 개가 있습니다. 개관이 있고요. 일반. 폐관이 있습니다. 자 저거는 개폐. 개패. 열 개체. 개패. 개패. 개를 팼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패. 개폐 장치란 말 쓰잖아요. 열고 닫는 장치. 거기 개관, 열림관, 폐관, 닫힘관. 개관은 이렇게 양쪽이 다 열려 있어. 뚫려 있는 건 개관. 한쪽이 막혀 있으면 폐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줄이 직접 흔들리고 흔들린 줄이 주변 공기를 흔들어줘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관이 흔들려서 공기를 흔드는 게 아니야. 그럼 타악기야. 피를 가지고 대가를 쳐도 소리는 나. 그럼 타악기라고. 근데 얘는
이 안에서 공기가 뭘 일으키는 거라고? 소리 자체가 정상파를 직접 만드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왔다 갔다를 해 못해? 못하잖아. 그리고 얘는 소리 자체는 여러분들 뭐예요? 종파야 횡파야? 종파라고. 근데 종파로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처럼? 횡파처럼 취급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막혀있는 부분은 뭐가 된다? 정상파가 만들어진대 마디가 될 거고, 열려있는 부분은 뭐가 된다? 배가 될 거야. 그래서 개관은 양쪽 끝이 배가 되는 거고요. 폐관은 막힌 곳은 마디, 열린 곳은 뭐가 된다? 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개관은 일반식이 뭐랑 똑같아요? 편해진 거 똑같이 나와요. 왜? 양쪽 끝이 마디, 양쪽 끝이 배인 차이만 말고 나머지 똑같잖아. 그래서 개관은 간단하게 람다 n이 어떻게 된다고? n분의 2l로 표현된다라는 건 똑같다고요. 개관은. 그리고 대부분의 악기는 개관이야. 폐관은 뭐 있냐? 플루. 플루 개관이야. 폐관이야. 개관이라는데? 폐관이는. 안 아 그런데 폐관이에요. 아 진짜 와 진짜 그거만 진짜. 폐관이야. 끝에 막혀 있잖아. 막혀 있잖아. 끝에 이렇게 막혀 있어. 끝에가 막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뚜껑 있어요. 뭐가? 내가 아는 건 대표적인 폐관은 오카리나뿐이 없어. 시간에 오카리나. 플루시 폐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폐관 갑시다. 폐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난 안 궁금해. 이게 단소는 폐관이에요, 개관이에요. 아니지. 아왜 있잖아. 입으로 닫잖아. 야, 대부분 개관이라고 하면 맞아. 입으로 닫다. 틀릴 확률보다 개관이라고 확률 많. 자, 에리야. 자, 기본 진동 그릴 거야. 아우 징그러. 그지 같은 것들. 자, 막힌 곳은 마디, 열린 곳은 배. 그래서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모양이. 그래서 L이 몇 파장이라고? 4분의 1 파장이 되는 거야. 와, 자, 기본 진동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심하신 놈. 기본 진동 다음에는 여기가 마디인 건 똑같고 여기가 배인 건 똑같아. 그럼 뭐가 된다고? 많이 배웠는데. 예, 요렇게. 물고기가 아까 분갈이를 귀여워. 물고기스럽게 그리자. 주둥이가 나왔어. 자, 그래서 요거는 요 모양이 몇 개? 3개가 있으니까 3배 진동. 그래서 폐관은 2배 진동 자체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L이 몇 파장이라고? 4분의 3 파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배 진동은 안 그릴 거야. 그려주세요. 이 4분의 5 람다 3가 되겠죠. 네. 람다 1은 4에 람다 2는 3분의 4에 람다 3는 5분의 4L. 그러면 람다 N은 2n 마 1분의 2N 아 1. 마 1분의 4L로 1번을 시킬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폐관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이고, 이제 하나만 더. 아, 새끼들 개미야 씨. 하나만 더 하면 설명할 건 끝나. 와. 아이. 나도 나갈 거야 새끼. 물 아이스크림이야 뒤질래? 찰떡 아이스 초코맛. 찰떡같이 쳐 맞을래? 메로나. 와. 찰떡 같은 비유. 와. 재용쌤. 재용쌤의 치명적인 애교. 자, 물의 양이 요만큼 있어요. A, B, C. 물의 양이 저래요. 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두드릴 때 컵을 두드릴 거예요. 볼 때. 공기를 부을 때. 자, 음의 높이를 따질 거야. 음의 높이. A, B, C 중에서 누가 A가 제일 호흡일까요? A가 제일 낮아요. A가 제일 A가 높지. 너 바보야. 호흡이에요? 에휴 현생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이거는 두드리면 경험상. 물의 양이 많을수록 질량이 크니까 관성이 커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져요. 이유는 관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량이 커져서. 네. 자, 공기를 불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폐관이 되는 거예요. 폐관.
관의 길이가 길고 관의 길이가 짧아요. 그렇다고 소리의 속도가 달라지진 않잖아. V는 F 람다에서 얘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관의 길이가 길수록 파장이 길어지겠죠. 그럼 진동수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음의 높이는 U가 고음이다. 물의 양이 적은 C가 고음이고요. 네? A가 저음이 된다고. 네. 이게 관이잖아. 관의 짧고 네.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가 크겠지. 그래서 고음이라고. 그래서 C가 고음이라고. 관이 짧으면 음이 높잖아. 약간 쌤이 물의 그 양이 적이네요. 아 그래. 관의 길이가 짧은 관의 물의 양이 많은 C가 고음이라고. 니들이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 어쨌든 C, B, A는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차이는 얘는 관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는 뭐라고? 폐가 반악기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했어? 근데 물량이 달라진다고 파장이 달라져요. 여기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본 진동이 여기는 요만한 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만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속도에서 얘가 파장이 얘보다 더 길잖아. 그럼 얘가 진동수가 작겠지. 야 500ml 그 생수 먹으면서 계속 불어봐. 먹을수록 음이 낮아진다는 걸 확연하게 들을 수 있어. 맛있겠다. 정수기에서 물 먹어. 정수. 정수기요. 여기 부모님 성함이 정수인 사람이 2명이나